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베스트 한의원 대표원장 김철우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한의원을 방문한 이유가 뭔가요? 교통사고가 나셨을 경우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경영외과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한의원을 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골절이나 큰 사고도 있지만 대부분은 염자성 통증, 몸에 충격을 받아서 아프기는 한데 막상 골절은 나오지는 않고 이런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후유증을 안 남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골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의 재활에 있어서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우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셨든 좀 가벼운 교통사고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당장의 통증도 줄이지만 소위 후유증이 남아서 추후에 고생하시는 일이 없게 그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의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절차가 뭔가요? 접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대인 접수를 하시고 그러면 아마 지불보증 번호라는 걸 주시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 병원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입원을 하려면은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최근에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규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3일 안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월요일에 사고가 나셨으면 수요일까지는 입원을 하셔야지 되고 바쁘셔서 늦게 4일, 5일 지났을 때는 정말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입원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꼭 3일 안에 입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 환자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진료를 하기 위함이니까 꼭 3일 안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한의원 치료는 크게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방병원에 가실 경우에는 진통제나 이런 걸 주사로 맞거나 약을 처방을 받거나 그러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물리치료는 당연히 들어가고 기본적인 침치료, 이 침치료도 통증에 대한 치료도 있지만 저희 내과적인 거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뭐 놀래고 이런 거에 대한 침치료도 있고 약침치료라는 걸 합니다. 약침치료는 이제 한약재 성분을 주사로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나치료, 의사인 제가 직접 만져서 풀어주고 늘려주고 교정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을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약을 개별 맞춤형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통증에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 후유증으로 고생하시지 않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물리치료,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한약 약물치료 이 5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후에 나타나는 이제 육체적인 정신적인 통증을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일단 통증이죠. 통증은 직접적으로 외상이 있거나 부딪혔을 때는 물론 그 부위에도 통증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고에서 몸이 이렇게 젖혀지거나 충격을 받는데 직접적인 외상은 없는 경우에도 목 채찍질 손상이라고 하는데 목의 통증부터 시작해서 전혀 부딪히지도 않은 목, 허리, 뭐 무릎, 목의 관절 이렇게 나는 안 다친 것 같은데 왜 아프지 하는 여러 군데 통증이 돌아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지럽고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흔들려서 뇌에 손상은 없지만 뇌가 흔들리면서 오는 뇌진탕이 한 1, 2주, 2, 3주 정도 지속될 수가 있고 또 목에 몇 가지 흉쇄요돌근이나 몇 가지 근육이 놀라면서 또 어지러움증이 유발이 되고 오심구토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있고 또 이제 불면증, 놀랐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컨디션 자체가 다운되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래서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고 통증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혈이랑 어혈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멍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박을 입었을 때 정맥이 이제 우려돼서 혈맥 피부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파랗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직접적인 것도 어혈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몸에 어떤 혈류의 정체가 생겨서 뭔가 통증을 유발하거나 몸에 이상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 다 어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어혈의 치료를 해도 한약적인 치료가 아주 우수합니다. 입원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은가요? 사고 자체가 큰 경우 예를 들면 아주 가벼운 경미한 접촉사고 이런 경우보다는 확실하게 쿵, 인지하게 쾅 뭐 이렇게 사고 자체가 커서 본인이 느끼기에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경우에는 비록 엑스레이상의 골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사와 상의하에 입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환자가 느끼는 증상도 중요하고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입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직접적인 외상이 심하거나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입원 치료를 할 때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고로 놀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식을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고 나서 하루에 치료는 일정이 있게 되나요? 치료 일정은 크게는 일단 물리치료도 2회를 시행하고 침치료나 약침치료도 2회를 시행합니다. 뭐 오전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전 오후가 꼭 아니라고 해도 하루에 2번씩 치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 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치료나 입원치료는 치료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 비용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소위 자동차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보험 처리가 되고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사고 날짜에 따라서 치료 횟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치료 기간은 사고에 따라서 길게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치료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3가지 정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한약을 직접 탕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새는 원예 탕전으로 외부에서 한약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베스트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제도 구매하고 직접 조제를 해서 탕전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개별 맞춤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약을 직접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침치료 외에 추나치료, 약침치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걸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입원실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입원실이 있다는 거는 환자분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3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치료도 받고 휴식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정형외과들을 통해서 골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고 CT나 MRI 같은 좀 더 정밀한 영상 검사를 연계되어 있는 영상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제때 치료받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그 후유증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두고두고 여기저기 아파서 고생을 하시죠. 사고가 별로 안 커서 우습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어디가 여기도 아팠다 저기도 아팠다 이런 분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고가 좀 큰 경우도 많잖아요. 외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큰 버스나 트럭이 와서 이제 충돌이 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몇 달 동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한 번씩 놀라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회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침이라는 게 뭔지. 약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사를 사용하는데 그 주사약이 진통제가 이런 게 아니라 한약재 성분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증에 대해서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들어가는 거고 봉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벌 성분을 직접 넣는 건 아니라 벌 성분을 추출해서 나쁜 성분을 제거하고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봉침도 약침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태반 같은 게 들어간 태반 약침도 있을 수가 있고 한약재 종류만큼 약침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치료고 그냥 일반적인 침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침의 응용은 비단 통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 갱년기, 비염, 호흡기 질환까지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직접 다리분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저희 병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내 탕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의원이 원내에서 탕전을 하면 어디 저 안에 안 보이는 데서 한약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 외부의 1층에 바깥에서 보일 수 있게 원내 탕전실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탕전하는 과정을 직접 밖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곳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탕전실입니다. 저는 이곳을 본초약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긴 별관입니다. 저희 본원 건물과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약재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건 산수유, 빨간색은 홍화, 저기 노란색은 당국, 국화죠. 이쪽은 오미자, 여기는 강활이라는 약재입니다. 탕전하는 과정까지 다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안전하게 약이 나가고 있으니까 약재에 대한 부분, 탕전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을 믿고 맡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내려놓기는 했지만 이 바깥으로는 외부로 통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 내부에서 탕전하는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보이시죠? 연기 나는 거. 추가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는 탕전기도 특별한 거를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온기에다 탕전을 해서 최대 한약의 효과를 가장 많이 끌어내려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좋은 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